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유튜브가 한국에서 세계 최초로 쇼핑 스토어 기능을 선보인 지 한 달 만에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상 시청을 통해 소비를 결정하는 경향이 짙어지면서 크리에이터가 제품 판매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유튜브 쇼핑이 단기간에 안착하면서 최대 경쟁 플랫폼인 틱톡은 신중 모드로 돌아섰습니다. 틱톡은 지난해 말 틱톡샵 상표권을 출원하면서 해외에서 성공한 틱톡샵을 국내에서도 선보일 것이란 관측이 무성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크리에이터의 해외 진출을 돕는 데 우선 전념하겠다는 입장입니다. HD 현대마린솔루션은 올해 2분기에 매출 4,379억 원, 영업이익 710억 원을 기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24일 밝혔습니다. 각각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2%, 29.6% 증가한 것입니다. 영업이익률은 16.2%로 지난해 2분기보다는 1.2%포인트 올랐습니다. 이는 2016년 HD 현대마린솔루션 설립 이래 분기 기준 최대 실적입니다. 지난 5월 상장한 HD 현대마린솔루션은 이번에 첫 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가상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이 6만 6천 달러 선에서 등락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내쉬빌 비트코인 컨퍼런스에 참석해 어떤 발언을 내놓을지에 따라 단기 변동성이 커질 전망입니다. 또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하가 임박하다는 기대감이 비트코인에 대한 상승 심리를 더욱 부추길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 참여자들은 이번 주말 비트코인 가격 변동성이 커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아무래도 친가상자산 성향이 강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비트코인 컨퍼런스에 참석해 비트코인에 대해 긍정적인 발언을 하면 가격 급등을 촉발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게 된다면 국내 증시에서도 관련주들이 힘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 흐름을 주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주도주는 어디에? 네, 베스트 트레이딩맨 주식콜콜. 저는 진행의 김혜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선윤입니다. 전문가님,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오늘 장은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요즘에 좀 답답하죠. 근데 이제 어제는 아니었는데 오늘 시장을 좀 가만히 하루 종일 지켜보니까 그래도 바닥이 체킹이 되는 것처럼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번 주가 좀 변곡점이 될 것 같은데요. 아직 지수의 하방이 열려있긴 하지만 그래도 현 상황부터 해서는 관심 있는 대형 실적주들은 천천히 매수 대응하는 건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따 말씀드려보겠지만 시장이 그래도 바닥을 지나가고 있다. 거의 확인이 되고 있는 순간이 곧 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답답한 우리 증시 속에서 시원한 돌파구 찾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우리 김선윤 전문가님께서 다음 주 수요일 오후 6시에 또 강연회 준비해 주신다라고 하니까요. 서울경제TV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다 함께 시청하시면서 답답한 증시 속에서 현명한 시장 전략들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당장의 고민들은 저희 잠시 후에 종목 상담 진행해 볼 예정인데요. 상담 접수하시는 방법은요. 전화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3가지 적어서 남겨주시면 접수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주저하지 마시고 많은 참여 남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베스트 트레이딩맨 주식콜콜 지금 시작합니다.
자, 시장이요. 많이 조금 고민이 되는 그런 시장이에요. 머리가 조금 복잡합니다. 이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우선은 코스피 상황입니다. 코스피의 차트부터 잠깐 살펴보고 코스피가 작년 11월부터 반등을 시작했단 말이에요. 11월에 하단 자리 맞춰보자면은 얼추 이런 상황입니다. 여기 하단 자리가 지지 라인이 좀 되고 있는데 여기 라인 자체가 가격 전략으로 따져봤을 때 우선 체크해 보셔야 될 가격이 2,730포인트, 20포인트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최악인 경우 2,700 한 30, 20 정도까지 밀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 가격 전후로 해서 바닥 가격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물론 지금부터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근데 조금은 아쉬운 점은 이 전체 시장의 수급적인 부분도 그러하지만 거래 대금 자체가 상당히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이게 조금 사실 마음에 들지가 않아요. 사실 지난 이제 금요일 같은 시장에서 봤을 때 거래 대금이 9조 5천억 원대였습니다. 예. 정말 거래가 안 됩니다. 그리고 그간에 좀 나왔었던 거래 자체도요. 7월에 조금 초부터 해서 하락이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 확연하게 줄어들면서 10조 원 초반대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극초반대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전체 시장 보시면 개인들만 매수가 좀 강한 상황 눈에 들어오시죠? 외인들과 기관들의 흐름은 그렇게 좋진 않아요. 아직 간보고 있어요. 어느 순간 돌려야 될 텐데 아직 뉴욕 증시의 뭐 트럼프 트레이드, 뭐 해리스에 대한 등장 다시 조금 시끄러운 부분들이 많이 교차하면서 그들과 관련된 종목들의 상승 그림이 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조금은 시장에서 좀 이슈화 되고 있는 그들을 좀 벗어났다고 할까요? 그런 종목들이 움직임이 좀 나와줘야 되는데 아직 그렇진 않아요. 자, 그런데 좀 고민되는 건 이거예요. 삼성전자가 오늘도 빠졌어요. 많이 빠졌어요. HBM 3세대 통과 오케이, 4세대 통과 오케이 좋아요. 근데 5세대는 아직 안 됐어. 머리가 아픕니다. 그러니까 반사이익으로 또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SK하이닉스는 또 어떻게 움직입니까? 네, 상승의 그림을 반등의 그림을 또 보여줍니다. 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되게 중요한 기로에 놓여 있죠. 제가 이제 작년 하반기 때 내내 말씀드려 왔고 리딩을 해왔었던 자리 자체가 60일선 라인인데요. 60일선 요거 두꺼운 건 120일선이고요. 60일선 라인에 대한 터치하거나 깨졌다 올라오는 자리들마다 좋은 바닥 자리가 됐었고 이 자리마다 항상 강조를 드려왔었어요. 자, 그런데 지금 보면 최근의 흐름에서는 60일선 자리를 어제, 그제 이탈하는 모습이 나왔다가 오늘 살짝 되돌리는 모습이 나왔는데 아직 돌파하는 흐름이 나와주질 않고 있어요. 확대해 보자면 라인상으로 아주 살짝 아래 놓여 있다고 할까요? 그래서 바닥 확인은 되고 있지만서도 조금은 고민스럽다.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하지만 현재 자리부터 밀리게 된다면은 매수 자리 맞겠죠. 왜요? 실적 발표가 있죠. 2분기 실적은 당연히 좋을 거잖아요. 근데 이게 2분기만 보고 대응하나요, 우리가? 그게 아니죠. IT주들은 뭐예요? 3분기랑 4분기 실적에 대해서 변함없이 좋다는 것을 알고 있고 3, 4분기는 뭡니까? IT주들의 뭐예요? 성수기죠. 근데 성수기인데 거기에 추가로 뭐가 붙습니까? 금리 인하가 붙어요. 자, 금리 인하가 들어가면은 IT주들은 전형적인 상승 포인트가 나옵니다. 제가 이전에 강의를 했을 때 얘기를 드렸었죠. 앙드레 코스톨라니가 얘기했었던 지금 돌아가셨지만은 아주 전통적인 변하지 않는 게 하나 있습니다. 금리 인하가 시작되면 주식을 하셔야 되고요. 금리 인상이 되면은 주식을 떠나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금리 인하를 시작하게 됩니다. 자, 9월 달에 지금 진행이 되는 예상치 오늘 아침에 확인한 바 제가 페더치상에서 9월 달 금리 인하 포인트 0.25%포인트 인하할 가능성은 현재 93%입니다. 자, 그리고 11월, 12월에도 인하할 가능성은 현재 60%대 정도가 유지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50% 후반이나요? 중반 후반이래요. 그래서 9월 달에 우선 어찌됐든 한 차례는 인하할 겁니다. 왜요? 트럼프 쪽에서는 어떻게든 금리 인하를 막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바이든 정부에서는 금리 인하 포인트가 나름 굉장히 뭐예요? 표심을 불러일으키는 그림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9월 달에 금리 인하, 11월이 대선이란 말이죠. 현재 해리스와 트럼프의
격차 자체는 2% 수준입니다. 잘 아시죠? 이 2% 수준 자체가 트럼프 쪽에서 1%만 해리스 쪽으로 움직여도 똑같아집니다. 그쵸? 무조건 9월은 금리 인하가 일어날 거고 한 차례 더 하겠다라는 얘기를 할 겁니다. 근데 고민이 됩니다. 파월 의장은 뼛속까지 공화당입니다. 하지만 바이든 정부에서 뽑아줬죠. 예. 근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래도 자기 역할을 하기 위해선 자기가 그래도 뽑아준 사람이니까 9월에 금리 인하 포인트 나올 거다. 또 확률상으로 나와줘요. 근데 한 차례 더 할 거냐 어떻게 갈 거냐가 문제겠죠. 많으면 2번 0.5일 거고 아니면 0.25일 거예요. 그렇지 어찌됐든 간에 대선 전에는 하게 된다. 그 판도에 따라서 9월이 넘어가면서부터 해서 3개월 정도 남았지만은 10월 달쯤에는 어떻게 해요? 표심의 변화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지금 좀 제가 답답한 게 뭐가 있냐? 여러분, 일론 머스크가 뭐예요? 테슬라 쪽에서 트럼프 쪽에다가 TT 붙었는데 갑자기 붙다가 600억 기부금 막 얘기 나오다가 아니야! 라고 이제 해버렸어요. 왜 갑자기 아니라고 돌아섰죠? 트럼프가 어떻게 해요? 자기 대통령 되면은 IRA 법안 폐기시키고 전기차는 사기다 이런 얘기하고 있잖아요. 트럼프가 트럼프란다. 일론 머스크가 뭐예요? 테슬라 쪽에서 뭐예요? 삐졌거든. 근데 이게 좀 풀어줘야 돼요. 이게 풀어줘야지 또 무슨 일이 발생합니까? 2차 전지주들이 상승 흐름이 나와요. 자, 현재 테슬라는 뭐합니까? 전기차 쪽도 가지만 ESS 쪽에 집중을 하는 포인트, 거기에다가 로봇 쪽도 같이 가고 있죠. 거기에다가 스페이스까지 통신산업부터 해가지고 같이 보고 있어요. 점차 자동차 쪽은 어떻게 약간씩 줄여나가는 모습이 나와요. ESS 쪽으로. 근데 조금 약간 또 스트레스 받는 게 뭐냐면 국내의 2차 전지주들은 3분기 때 이후로 해서 돌아온다고 얘기를 합니다. 실적 부분에서. 그런데 이 얘기가 조금 바뀌고 있어요. 언제로? 내년으로. 약간씩 뒤로 밀리고 있어요. 왜 그러하죠? 자, 여러분 AI 하면서 데이터 센터가 열심히 만들어집니다. 자, 초보자적인 관점으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AI가 열심히 데이터 센터가 만들어져요. 언제 만들어져요?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언제 되는 거예요? 내년 이후가 돼요. 25년 막 이후로 가잖아요. 그렇죠? 이건 다 아시는 내용이잖아요. 그럼 여기 붙어가지고 공장을 이렇게 지으면은 공장에 이렇게 한 켠에 붙어 있는 게 이게 뭐예요? ESS 대형 배터리잖아요. 엄청나게 큰 배터리가 만들어지잖아요. 여기다 붙어 있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우선은 사실 국내에서 뭐 있긴 하지만 많지는 않아요. 전 세계적으로 많이 쓰지는 않아요. 근데 이게 점차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예요? 기업들이 이거를 어떻게 해요? 자동차 쪽이 아니라 ESS 쪽으로 개발을 빠르게 하고 진로를 틀고 있잖아요. 테슬라조차도 틀고 있다고. 근데 이게 언제예요? 25, 26년이요. 왜 이 얘기를 드리냐? 2차 전지 쪽이 차지하는 국내 증시의 비중 자체가 꽤 커요. 작지가 않습니다. 이 부분도 마저 돌아오는 모습이 나와줘야 되는데 만약에 어느 정도 트럼프가 약간 조금 야 내가 미안해. 내가 챙길게. 요 이슈 나와준다면은 시장이 더 강할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꼭 보셔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미국은 좀 특이한 게 뭐가 있습니까? 연방정부 차원에서의 대응은 하지만 주정부 차원으로 대응하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아무리 연방정부에서 2차 전지 전기차 사업을 까댄다고 하더라도 주정부 차원에서 진행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이것도 아시잖아요. 셈법이 굉장히 복잡하긴 해요. 그래서 국내 증시는 현재 뭐다? 혼돈의 카오스인 거야. 그러니까 답이 없는 거지 현실적으로 봤을 때 어디에 장단을 맞춰야 되는지 복잡한 거예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얘기를 다시 한번 드려보자면 엔비디아 납품한다고 했어. 납품이 나오는 모습이 지금 나오고 있지만 그 전부터 갑자기 국내 기자분들이 건드렸죠. 단독 공급한다 떴어요. 근데 아니래. 근데 대만발 뉴스를 중국에서 인용하면서 공급했대. 그런데 또 아니래. 말이 계속 반복이 돼.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받은 거야. 그러니까 사실 현실적으로 봤을 때 삼성은 엔비디아 납품 이슈가 좀 몇 차례 떴죠, 사실. 뜨면서 가졌어야 됐지만 그 흐름이 안 나와서 하필 또 시장이 또 깨져버린 상황들. 예. 그러니까 이게 또 되돌림이 나야 돼요. 주도주가 또 없어져 버리는. 사부작 하다가. 그러니까 시장 전체가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증시 대기 자금만
늘어나는 상황. 이제 국내 투자자가 지치니까 어디로 갑니까? 그냥 미국 ETF 배당이나 하자. 1년에 3% 이상 주는데 그런 그림도 나오고 있고. M7도 많이 빠졌죠. 매그니피센트 7이라고 미국 대표 7종목도 있죠. M7. 많이 빠졌잖아요. 그 종목들이 기회가 되니까 에라 한국 주식 안 해. 차라리 그걸 사지. 또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 거래량 자체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이 조금 뭔가 약간 국내 증시 자체가 붕 떠 있어요. 전형적인 우리나라 증시의 그 흐름들이 다시 나와요. 바닥에 떨어지거나 할 때. 그럼 국내 증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실 저도 한 10년, 20년 넘게 이제 주식을 하면서 여러 그림들을 살펴보고 대응을 하잖아요. 뭐 가치 투자도 많이 해보고 했지만 단기 트레이딩을 하는 게 사실 한국 증시에서는 꽤나 맞아요. 그걸 이제 저는 이렇게 많이들 얘기하는 건데요. 이제 K 스윙이라고 해요. K 스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굉장히 좀 집중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도 좀 답답한 게 뭐냐면 우리나라 증시는요. 핸드폰, 스마트폰 가지고 주식을 하시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그렇게 맞지 않아요. 왜? K 스윙은 뭐에 기반을 둡니까? 차트적인 대응 자체를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빠른 단타 대응이라는 거죠. 그래서 한국 시장에서는 이거를 잘 봐주셔야 돼요. 차트 대응을 잘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사실 31일 날 수요일 날 이제 저녁 6시에 이제 강연회를 할 건데 온라인을 할 건데 한국 시장에서 살아남는 거를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 핸드폰으로 주식을 하시는 분들에게도 꼭 보셔야 될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제가 요즘에 상담 방송을 하면서 조금 많이 놀랐었던 게 뭐냐면 주식 매수를 하실 때 좀 많이 속상했던 것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자면은 뭐 그냥 예를 드는 겁니다. 뭐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 막 고점에 이렇게 꼭대기에 매수하신 분들이 계신다는 거죠. 근데 매수하셨을 때 차트조차 안 본대요. 그냥 오로지 뭐만 봅니까? 이거 현재가 창만 보고 매수하시는 호가창만 보고. 이게 제가 솔직히 너무 충격받았어요. 왜 이렇게 하는 거지? 우리가 확인해야 될 거는 너무나 많은데, 그렇죠? 자, 세상은요 정보의 홍수예요. 요즘은 유튜브 시장이라서요 더 많이 사람들이 많이 봐요. 그리고 차트에 대해서 더 많이 예민하게 행동을 해요. 예전처럼 선수들이 막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시장도 딱히 아니에요. 누구나 정보를 다 알고 있는데 그러면 더 많이 내용을 파악을 해야죠 우리가. 남들이 아는 것만큼은 알아야지 마이너스를 안 보죠. 남들이 아는, 그러니까 남의 심리를 이용해서 주식을 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대응하시면 저 같은 사람한테 이용 당하세요. 주식을 하실 때. 단기 트레이딩이든 뭐든 간에. 그러니까 이거를 잘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번 주 수요일은요. 최소한의 시장을 보실 때 체크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우리나라 시장에 살아남기 위해서 하는 법. 뭐 미국 가서 한다고 한들 주식을 잘할까?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에라 모르겠다. 아예 그냥 뭘까요? 핸드폰만 보고 호가만 보고 매수하시는 분들 있죠. 차트 안 보시고. 그런 분들은 차라리 미국 주식이 나올 수도 있어요. 다만 큰 것만 사세요. M7 사면 될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으신 분들, 조금이나마 차트를 보신 분들은 더더욱 제가 수요일 날 하는 방송을 보셔야 돼요. 저도 수시로 이제 정템 방송 매일 낮 12시에 제가 방송을 하잖아요. 현재 서울경제 시청률 계속 1등을 하고 있습니다. 주간 시청률 1등을 매주 하고 있어요. 제가 12시 방송에서 들어오시면은 제가 상담 방송 하면서도 차트 공부를 간간히 시켜드리거든요. 꼭 들어오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도 상담을 진행하다가 조금 스타일을 이렇게 바꿔주세요라든가 보셔야 될 부분은 제가 간간히 보다가 체크해 드릴 거니까 지금부터 상담 신청 많이 하시고 오늘도 상담을 좀 빠르게 진행해 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시청하시면 좋고, 자, 제 상담 방송은 그냥 단순한 상담 방송이 아니에요. 공부도 할 수 있는 그런 상담 방송이에요. 그건 보셔서 아시죠? 다른 전문가들이랑 좀 달라요. 상담하는 스타일 자체가. 그렇죠? 정말 진심 담아서 하거든요.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자세하게 우리 국내 증시의 상황을 잘 분석을 해주셨는데, 아니 전문가님, 저희가 지금 우리 국내 증시 자체가 미 대선 상황에서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도 좀 앞두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시기적으로도 이 강연회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우리 전문가님께서 또 진행하는 이 강연회는 재밌기로도 유명하고 유익하기로도 유명하잖아요. 네. 이번 강연회는 또 저희가 어떤 점들을 얻어가 볼 수 있을까요? 사실 제가 이제 방송국에서 이제 그 일을 하고 있고 전문가 활동하다 보니까 가입들을 하시는데 솔직히 비싸요. 제가 봐도 비싸고 이번에 하여튼 새롭게 오픈을 하면서 엄청난 이벤트를 많이 준비했어요. 보시면 아실 거고요. 저는 그래요. 모든 분들이 좀 방송을 보시면서 좀 수익을 얻어가시면 좋겠어요. 항상 이 마인드고요. 제가 좀 추천을 막 하다가도 떨어지거나 수익을 못 보시면 굉장히 좀 신경을 많이 쓰는 스타일이에요. 예,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남한테 피해주는 꼴을 좀 못 보는 스타일이라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좀 들어오시면 좋겠고, 다만 이제 제가 매일 아침마다 무료 밴드에서 초록 밴드에서 종목을 매일 아침 8시 55분경에 5개씩 드려요. 그런데 그 중에서 평균 3개 이상이 움직여요. 어떤 종목 급등이 나오기도 하고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거를 사실 그냥 읽어만 보시고 대응하신 분들이 많고, 얼마 전에 좀 충격받은 게 뭐냐면 5종목 그냥 사고 들어가는데 손실 봤다는 거야. 나보고 어떡하라는 거야. 5개 다 사가지고 손실 봤대. 그런 적은 없었는데 대응을 안 하신 거죠. 단기로 급등 나오면 팔아야 되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들이 모르는 게 뭐예요? 시가 공략을 하라고 5개를 드린단 말이야. 아니면 내려왔다 올라갔을 때 시가 공략주들은요. 아침에 9시 10분, 20분 안에 끝나요. 9시 땅 시작해가지고요. 10분, 길어야 20분 안에 끝난다고요. 그 이후부터는 장중에 종목을 맞춰서 대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어제 오늘 같은 경우에 카페24에 대한 대응을 제가 해드렸어요. 저희 가족방 라이브 방송에서도 이 종목으로 계속 수익을 냈고요. 분봉상 보면은 3분봉을 저는 많이 보는데요. 보시면 어제 같은 경우에는 시가 출발한 다음에 바로 튀어 올라갔어요. 확대를 좀 해드릴게요. 잘 안 보이실 거니까. 자, 이게 어제 아침 상황이에요. 시가가 높게 출발했죠. 유튜브 쇼핑 이슈 때문에 갔어요. 그리고 밀릴 때 여기서 매도 사인을 내드렸어요. 근데 혼자서 대응하시는 분들은 꼭 대응을 하셔야 될 게 어떤 포인트를 보냐면, 저는 주로 어떤 포인트를 보냐면, 만약에 혼자 하신다면 돌려 세우는 것도 좋지만 여기 고점을 넘어갈 때 보면, 잠깐 보면은 여기 그날의 고점 자리를 넘어가는 자리가 핵심적으로 뭐예요? 네,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자리거든요. 돌파 시점이 나올 때 그게 종가 기준으로 나왔잖아요. 그렇죠? 거의 나와줬죠. 이런 경우는 다음 날 한 번 더 가는 케이스가 굉장히 좀 많거든요.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요런 약간 디테일한 종목에 대한 어떻게 해요? 네, 대응법 같은 경우. 근데 보면은 오늘은 또 이렇게 흘렸죠, 약간은. 그렇죠. 이런 경우는 또 별로 안 좋거든. 내일 조정이 나올 수도 있어. 근데 요런 거 있죠, 요런 내용들. 어느 지점에서 바닥을 확인하고서 되돌는지 봐야 되냐. 그리고 차트의 큰 흐름으로 볼 때 제가 또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3분봉 기준으로 해서 요거 240봉. 검게 제가 가장 두껍게 라인을 그려 잡아 놓은 게 요게 여기 240봉이에요. 자, 요 봉인데 이 자리에 대해서 깼다가 돌려 세울 때 요 그런 그림들. 이런 디테일이거나 장 시작할 때 장전 예상치 8시 40분부터 해서 9시까지 예상치가 움직이죠. 여기에서의 대응들, 거기에 차트의 대응들, 그리고 거래량이 500억 가량 이상 터지는 종목들이 있어요. 자주 있어요. 매일매일. 이런 종목들이 또 올라가는 거. 이것만 보냐? 또 뭘 봅니까? 갭으로 상승하는 흐름들. 네, 그거 일봉으로 또 봐야 되겠죠. 일봉으로 봤을 때 이렇게 튀는 경우 어떻게 되냐? 여기 위에까지 열려 있는 그림들. 차트 대응할 때 또 무슨 얘기 자주 드려요? 여러분 잘 보세요. 깨고 내려갈 때 여기 장대 양봉의 상단 자리는 뭐다? 저항선, 지지 저항선이라고. 이 자리를 깨고 내려갈 때 뭐예요? 여기가 매도 시그널인 거지. 이런 디테일들. 이런 것들을 좀 가르쳐 드릴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상담할 때도 말씀드리지만 조금 더 디테일하게 온라인 강연회 때도 이 말씀 드릴 거니까 들어오시고 이 저항선 자체가 또 어떻게 반등이 나올 때 이 포인트 왜 여기서 제가 잡았을까 어저께 이런 것들. 그러니까 핸드폰만 이제 보셔서 호가창 매매만 하시면은 사실 호가창 매매는요 프로들 스캘퍼들이 하는 거예요. 정말 어렵습니다. 그거는 수준 높은 자들이 하는 거고요. 우리 보통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호가창 매매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선은 차트 매매부터 배우시는 게 맞으니까 그런 것들을 제가 하나씩 말씀을 좀 드릴 거니까 잘 따라오시고 오늘 상담도 열심히 좀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네. 우리 김선윤 전문가님의 강연에는 그 어떤 강연을 보다도 굉장히 재미있고요. 우선 그리고 유익한 내용도 많이 담겨져 있다 보니까 기대하시고 시청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울경제TV 유튜브 채널에서 다음 주 수요일 오후 6시에 만나볼 수 있으니까요. 잊지 마시고 강연을 꼭 시청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는 본격적으로 상담을 진행해 볼 텐데 상담 진행하기에 앞서서 이 방송 시간이 아니더라도 우리 김선윤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 공부를 매일매일 자세하게 해보고 싶다. 개장 이후에 시장 흐름 지켜보면서 전략도 한번 세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하단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상담 접수하시는 방법은요. 전화 02-3153-1611, 1612번으로 전화 주시면 접수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주저하지 마시고 많은 참여 남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오늘의 첫 번째 상담 만나볼 텐데요. 첫 번째 상담은 문자 상담 들어와 있습니다. 한전산업 주셨고요. 매수가가 11,000원에 비중은 30%입니다. 자, 우선 오늘장 종가 기준으로 16,030원입니다. 장중 내내 좀 힘들다가 장 막판에 이렇게 상승 전환을 오늘장에서도 성공한 모습이 좀 포착이 됐는데 11,000원 매수가이십니다. 전문가님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이제 원전 이슈가 좋았었죠. 급등이 좀 나왔었지만은 관련주들의 흐름들은 지금 죄다 많이 안 좋아요. 대표적인 종목들 볼까요? 한전기술 다 아실 거예요. 다 돌아왔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도 네, 이런 흐름이었고 많이 빠졌던 부분은 보성 파워텍 같은 경우 다 내려왔고 오늘 우진엔텍 같은 경우도 많이 내려왔더라고요. 이런 그림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수익 중이신 건 너무나 좀 축하드리는데 그 원전 이슈 테마로 한번 급등이 나왔다가 빠진 상황이기도 하고요. 현재 자리 보시자면 이 자리 있죠. 17,000원부터 17,500원 자리 정도 있죠. 여기 자리가 전 고점 자리 3개나 있어요. 근데 그 자리를요. 지금 뭐예요? 네, 이탈하고 내려오고 있어요. 조심하셔야겠죠. 네. 제가 한전산업에서 만약에 시청자님처럼 11,000원에 보유하고 계시잖아요. 저는 수익 실현했어요. 이미 벌써. 팔고 나왔을 거예요. 장대 음목 2개 떴거든요. 여기서 이제 다시 되돌림 반등이 나올 거라 기대감 네, 있습니다. 누구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반등 나올 때 여기에 물려 계신 분들은 과연 가만히 있을까? 이 자리가 거래량이 터지면서 갔던 자리들인데 얼마나 터져야 저 물량 소화가 되겠냐고요. 기대하시는 건 좋은데 저는 기대감을 이제는 내려놓으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저는 그냥 수익 실현하시라고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이 또 수익 실현 타이밍이 될 것 같습니다. 더 큰 욕심을 보이기보다는 지금 좀 수익 실현 해보시는 게 좋겠다 조언 들어봤고요. 자, 이어서 다음 상담 만나볼 텐데 다음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네, 궁금하실까요? JLK요. JLK 매수가랑 네.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그거 4월 달에 들어갔는데요. 네, 9,200원이요. 9,200원 매수가에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100%요. 100% 비중. 자, 의료 AI 관련한 종목인데 지금 비중 100%인데 종가를 보니까 15,560원입니다. 어떤 고민이 있을지 고민이 없을 것 같은데 전문가님 어떻게 보실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이게 사람이 살 수 있는 가격인가요? 그거 4월 달에 들어갔어요. 아니 그러니까 네. 4월 달에 자리가 완전 끝바닥에 있을 때 매수하셔가지고 양봉 딱 뜰 때 예. 그래서 야 이때 어떻게 사람이 살 수 있나? 와. 그래서 100% 들어갔어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잘 참으셨네요. 차트 깨지고 있었는데 예, 잘 참으셨네요. 근데 지금 차트는 상황상이나 뭐 회사 뭐 AI 이슈나 뭐 등등 해가지고 문제될 건 없어 보여요. 저는. 아니, 미국
승인 받았더라고요. 네. 이거 보니까. 이거 시청자님 그 목표가 혹시 얼마세요? 23,000원, 25,000원 잡았거든요. 그 정도면 될 것 같은데요, 저도. 23,000원, 25,000원 봤어요. 거의 저랑 비슷하게 보시는 것 같은데. 22,000원부터 25,000원 사이. 예, 차트 보니까요. 아마 그런 것 같더라고요. 딱 그 정도. 예. 그리고 다르면 그 올라가면은 3만 원까지도 가망할 수 있거든요. 아마 똑같이 보셨을 것 같은데 최근에 밀렸다가도 거래량 붙으면서 다시 지금 말았거든요. 예. 요거는 굉장히 이쁜 차트인 거 아시죠? 예. 그러면은 이 정도 거래량이면 자연스럽게 여기 전고점 자리 있죠. 6월 달 고점. 예. 한 17,000원대 이상은 다시 움직일 거예요. 예. 그러면 시간이 조금 걸려도 보셨던 대로 23,000원 전후 예. 특별하게 문제없이 올라갈 것 같아요. 예. 시간은 조금 걸려도. 예. 뭐 특별할 거 없어요. 시청자님 생각하셨던 그대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홀딩해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기존에 생각하셨던 그 전략 그대로 진행을 해봐도 좋겠다 들어봤으니까요. 그 전략 잘 실행하시고 수익 실현 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또 만나볼 텐데 다음도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정보 궁금하실까요? 네, 삼성 SDS. 삼성 네. SDS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네, 비중은 30%고요. 19만 6천 원이요. 19만 6천 원에 매수를 하셨고 지금 30% 비중인데 자 우선 종가를 한번 살펴보니까 15만 900원입니다. 지금 매수가도 이탈을 했고 30% 비중이면 비중도 그렇게 적지는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자 전문가님 19만 6천 원 매수가이시거든요. 저희가 대응 전략을 좀 어떻게 세워봐야 될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뭐가 많이 걱정되실까요? 이걸 산 지가 지금 3년이 넘는데. 네. 이거 박스권에 있고 이게 올라가지도 않고 계속 홀딩을 해야 하는 건지 네. 좀 걱정돼가지고 전화 한번 드렸습니다. 근데 저기 시청자님도 잘 아시겠지만 23년도 바닥 체크하고 나서 22년도에 네. 그리고 돌려 세우기 시작한 건데 네. 최근에 조금 사실 재미가 없긴 해 보여도 네. 저는 충분히 현재 구간대 조만간 어느 시점부터는 반등을 하기 시작할 거예요. 네. 그러니까 반등을 할 때 지금 보면은 나름의 자리에서 봤을 때 제가 이 네모칸을 그어 만들어 놓은 자리 자체가 나름 박스 자리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하단 자리부터 상단 자리가 이렇게 형성은 되는데 약간은 흐르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그리고 하락이 살짝 나올 수도 있어도 기술적 반등 포인트가 조만간 있을 거예요. 근데 중요하게 체크하셔야 될 것은 이 정도의 구간 자체는 박스라고 보여지는데 상단 자리가 한 17만 원 정도 선이에요. 보니까. 그러면 17만 원 돌파가 나와주면서 그 다음부터는 완전 열려요. 차트가. 그러니까 지금은 조금 답답하시더라도 이 17만 원 선의 돌파 여부까지는 떨어졌다가도 다시 반등 포인트가 있을 거예요. 시간은 걸려도. 자, 2분기 실적 뭐 튼튼한 거 알고 계실 거고요. 3, 4분기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실적 자체는. 그냥 SDS는 기다리면 올라올 종목이다. 이거 분명합니다. 사실 그럼 좀 추가 매수도 해도 괜찮을까요, 그러면? 추가 매수 괜찮은데요. 네. 바닥 라인 잡아드릴게요. 안전하게 할 자리는 15만 원 아래네요. 15만 원 아래에서 14만 5천 원짜리 정도는 여기 약간 하단 쪽 내려오더라도 바로 돌려 세우는 기술적인 반등 자리예요. 네. 그래서 특별하게 문제되는 건 없으니까 저는 추천드리는 가격은 14만 5천 원에서 15만 원 정도 요 구간대 정도 이 구간대 사이에서의 조정폭 자체는 괜찮다. 또 여기 나와 있네요. 작년 9월에 요 고점 자체도 여기도 그러네요. 저항 자리가 되네요. 괜찮겠습니다. 15만 원 아래 이탈할 때는 분할 매수 하셔도 괜찮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그리고 홀딩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우선 분할 매수 구간까지도 잡아주셨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7만 원 선까지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반등 여력도 있다라고도 들어봤으니까 이전까지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도 만나볼 텐데 다음도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 네. 궁금하실까요? 필옵틱스 피롭틱스 매수가랑 예.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24,000원에 10%. 24,000원에 매수를 하셨고 10% 비중인데 OLED 디스플레이를 제조하는 기업인데 사실 최근에는 유리기판 테마로 좀 더 많이 묶이면서 움직였었죠. 종가를 보니까 17,920원입니다. 지금 매수가를 좀 이탈해서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자, 전문가님, 필옵틱스 24,000원 매수가이시거든요. 저희가 전략을 좀 어떻게 세워봐야 될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근데 이게 차트가요. 예, 차트상으로는 우선은 그 좀 깨고 내려왔어요. 예, 예. 이게 그 매수가는 24,000원이신데 저항 자리 자체가 하나 꼭 보셔야 될 게 진짜 그냥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 자리를 예. 기점으로 사람들이 매도를 하거나 매수를 하거나 상당히 그런 흐름을 많이 보여요. 뭐냐면 TV 화면 보고 계시죠? 예, 예. 여기 3월 달에 보면 장대 양봉 자리가 있어요. 예. 3월 말쯤에. 여기 장대 양봉의 끝자리가 있어요. 끝자리가. 예. 여기 자리가 얼마냐면 한 2만 원 정도가 나와요. 아, 보통 내려올 때요. 예. 장대 양봉으로 요 2만 원짜리 요 장대 양봉 꼬다리 자리 있어요. 끝에. 거기 자리를 이탈하면은 사람들이 투매를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하는 사람들이 은근히 많아요. 그래서 보통 저 자리 이탈할 때는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은 우선 피하고 봐야 된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요 자리를 대응하는 사람들이 많고 저 자리를 추종해서 대응하는 주식 보는 사람들이 진짜 많거든요. 저도 저 자리를 봐요. 그래서 이탈이 나와버리면 그 다음으로는 다시 어떻게 되냐면 다음 바닥 자리를 체크해야 돼요. 지지선 자리를. 지지선이라는 게 어려운 게 아니고요. 지지선이요. 누가 많이 매수했나. 누가 많이 매수한 자리가 지지선이 돼요. 그러면은 그 다음 자리 보면은 여기 이제 두껍게 TV 한번 봐보세요. 3월 중순에 횡보했던 자리 2개가 나온단 말이에요. 여기 자리 근처가 다음 저항선 자리가 돼요. 그럼 가격적으로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2만 원 깨고 이탈했는데 다음 자리는 15,000원까지 열려 있어요. 네. 이거를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지 다음에 이런 일이 있을 때 피해를 좀 덜 보시거나 또 반대로 수익을 낼 수 있거든요. 그런데 고민을 해보자면 자, 저항선 자리가 15,000원짜리 나왔다 말씀드렸죠. 이 자리가 나오면 이 자리에서 내려왔다가도 버티다가 돌파 다시 반등하는 포인트가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반등할 땐 또 어디가 저항선이 되냐면 그때는 또 떨어질 때 여기 바닥 찍었던 자리 있죠. 여기 TV 보세요. 예, 6월 달에 여기 자리. 예. 여기 자리가 또 저항선 자리가 돼요. 그러니까 다시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차트 공부한다 생각하시고 잠깐만 보세요. 예, 예. 2만 원짜리 여기 3월 달 말자리 장대양봉 자리 저항선 말씀드렸죠. 예. 주가가 쭉 가다가 깨고 내려오는데 여기 자리를 한번 지켰어요. 2만 원짜리를 6월 달에. 그러다가 되돌림 반등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한 번은 살려놨어요, 사실. 근데 최근에 시장이 안 좋으면서 깨져버렸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건 죽은 자리가 나온 거고. 그다음 일전의 자리에서도 여기 자리도 한번 보이고 이런 자리들이 있단 말이에요. 지켜야 될 자리들. 그래서 우선 지금은 어디까지? 여기. 현실적으로 여기 15,000원 정도 부근까지는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아닐 수도 있지만 가능성은 열어둬야 됩니다. 그리고 하락이 나오면 이 자리에서 멈췄다가 반등이 나올 거고 2만 원 부근에서는 어떻게? 한번 멈출 거다, 상승이. 그래서 저는 내려왔다가 횡보를 최소한 일주일 정도 하는 거 체크하시고 예. 2주까지도 괜찮긴 하지만 일주일 정도 체크하는데 안 떨어지길 바라는데 혹시나 떨어지면은 15,000원 부근일 거예요. 예. 여기 자리까지 내려오다가 횡보한 다음에 되돌림 반등이 나올 때 그때 사실 단가를 낮추셔야 돼요. 아, 예. 그래서 항상 중요해요.
저항선이 어디가 되고 지지하는지를 체크하고 나서 되돌려야 되거든요. 그 되돌릴 때 단가를 낮추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2만 원 근처가 오면은 매도를 해야겠죠. 그렇게 대응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지금은 일단 15,000원까지 내려간다고 내려올지 보고. 여부는 아닐 수도 있지만 우선은 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가능성을 열어두고서 상황을 봐야 돼요. 예. 그리고 그에 맞는 대응을 다음에 다시 해야 되는 거지. 예. 약간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래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지만 꼭 조금 이해를 주시고 예.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리고 하시다가 또 어려우면 다시 한번 상담 주시고요. 제가 낮에 12시 방송에서 상담하거든요. 매일매일 예. 하니까 그때도 연락 주시면 제가 많은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예, 감사합니다. 자, 우선은요, 조정이 나올 수 있는데요. 조정 후에 횡보 흐름 지켜보시고 되돌림 반등이 나왔을 때 추가 매수를 통해서 매수 단가를 낮춰보자. 이후에 2만 원 선에서 정리를 해보자. 이렇게 들어봤으니까요. 좀 어렵겠지만 그래도 잘 참고하시고 대응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또 만나볼 텐데 다음도 전화 연결돼 있고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인선 ENT요. 인선 ENT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7,300원에 5%. 7,300원에 매수를 하셨고 5% 비중인데 폐기물, 폐배터리 관련한 종목이죠. 오늘 종가를 보니까 6,620원입니다. 지금 매수가를 좀 이탈을 해서 전략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 자 그래도 비중이 5%면 크지는 않은 상황이거든요, 전문가님. 네, 신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멘토님. 이게 제가 낮 방송 추천을 드렸다가 떨어지긴 했지만 매도할 자리가 2번이나 이탈이 나왔어요. 짧게 수익이 났다가 끝난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아쉽긴 한데 최근에 매수하셨죠? 작년에 매수했다가요. 네. 손절하고 다시 들어갔어요. 아 근데 또 손절 각이네요 이거. 이거 어떡하냐? 8,000원 보고 들어갔는데. 8,000원이요? 네네. 8,000원짜리면은 8,000원짜리가 맞지 사실 현실적으로 맞죠. 8,000원짜리가 맞는데 그 자리 맞죠. 저항선 자리가 여기 형성되니까 그 자리까지 보는 게 맞죠. 현실적으로 맞는데 힘을 못 받았어요. 비가 많이 온다고 하긴 했는데 폐기물 처리 관련해서 이슈가 시장에 안 붙었어요. 그리고 시장이 좀 꺾이면서 영향을 좀 돌려 세울 분위기를 만들어내다가 시장이 좀 코스닥이 무너져 내려버리니까 그때부터 그냥 줄 하락이 나와버렸거든요. 그래서 이 현실적으로 현 자리는 이게 완전 버림받은 상황이에요. 답답하긴 하지만. 잠깐만요. 돌려 세울 수 있는 거를 좀 체크를 해보죠. 수급은 당연히 없을 거고 뭐 실적이야 문제는 없는 종목이라서 이거 누가 들어와 줘야 되는데 거래가 지금 얼마나 붙었죠 최근에? 거래도 올려치다가 지난주 수요일 날 붙어주다가 목금 또 코스닥 빠졌던 시점이랑 너무나도 그냥 같이 흘러내렸다고 볼 수밖에 없네요. 그래도 버티다 흘러내렸네요 얘는. 야 이거 어떡하냐. 시청자님 우선은 이 현 자리에서는 지수가 하락만 멈추면은 떨어질 것보다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손실을 최소화하시면서 나오는 전략이 맞을 것 같고요. 반등을 주면은 그래도 7,000원대 초반은 올 것 같아요. 그러면 매수가 자리시잖아요. 빠르게 대응을 어떻게 하시냐면 떨어질 때까지 우선 기다려 보시고 바닥 인식되는 자리가 우선 거의 현재가 자리 근처기는 해요. 그래서 더 깨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잠깐만 더 멀리 볼까? 내일 좀 더 살까요? 이거 내일이랑 모레 일단 이번 주는 놔두시고요. 다음 주부터 해서 분할 매수 들어가시면서 단가를 조금 낮춰보세요. 그리고 7,000원대까지는 반등이 있을 거라 그때 맞추셔가지고 일부 수익이라도 보시게 된다면 바로 빠져나오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게 비가 끝나고 나면은 아마 폐기물 이슈 자체가 한 번은 분명히 뜰 거예요. 뜰 거라서 이슈화가 될 수 있으니까 우선은 이번 주 놔두시고 다음 주부터 해서 분할 매수 하시면서 단가 낮춰주시고요. 그 다음 7,000원 위로 올라가면 정리하시는 걸로. 아마 낮추시면 7,000원까지 떨어질 거니까
올라가면 일부러 수익 보고 나오시는 전략이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지금 자리에서는 이번 주는 바닥 확인 봐야 돼요. 그래서 급하게 하지 마시고 꼭 다음 주부터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도 5% 비중이면 비중이 크지는 않다 보니까 다음 주부터 추가 매수를 통해서 매수 단가를 낮추는 전략 짚어주셨으니까요. 참고하시고 대응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도 만나볼 텐데 다음도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저 GS건설 GS건설? 28,000원에 8%요. 네, 28,000원에 매수를 하셨고 8% 비중인데 자 우선 오늘장 종가를 보니까 17,760원입니다. 매수가를 이탈을 하긴 했는데 그래도 7월 들어서 조금씩 강한 모습인 것 같은데 전문가님 어떻게 보실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네, 오늘 낮에도 GS건설 상담을 좀 해드렸었는데 이거 3년이 넘었어요. 그러게요. 비슷한 시기에 매수하신 분이 또 계셔가지고 제가 같은 분인가 했더니 가격이 조금 다르시네요. 자, 우선 보면요, 시청자님. 네. 이게 최근에 되돌림 반등은 나왔어요. 작년 순살자 이슈가 있긴 있었는데 이게 17,000원 돌파가 되게 중요한 자리였거든요. 네. 17,000원 자리가 이제 작년 11월의 고점 자리예요. 근데 이 자리를 뚫고 가는 모습이 바로 나왔어요, 최근에. 그래서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17,000원짜리만 안 깨지면요. 주가는 올라갈 거예요. 지금 바로 갈 수도 있고. 그런데 다만 문제가 뭐냐면 시청자님. 매물벽 자체가 2만 원부터 나와요. 2만 원. 2만 원. 2만 원까지는 뭐 큰 문제 없이 갈 건데 2만 원 위로 가기가 굉장히 어려워져요. 보시면 작년 언제 6월 순살자이 전부터 해가지고 쌓여있는 매물벽 자체가요. 이게 한 6개월치 되는데 굉장히 두꺼워요. 전체 주식에서 여기에 차지하는 비중 자체가 여기가 한 40%가 돼요. 전체 주식에서 저기 자리가.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여기서 올려치고 되면은 2만 원까지 왔다가 여기서 다시 한번 가는 그림을 보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우선 지금은 홀딩을 하시고 2만 원짜리에서부터 얘가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를 봐야 됩니다. 뭐 물론 건설 경기가 이제 금리 인하가 되면 좋아질 수도 있겠죠. 근데 그 포인트를 지금 당장 대입할 수는 없으니까 우선 차트 대응으로는 돌파해서 좋아요. 17,000원. 그런데 2만 원 왔을 때 다시 봐야 됩니다. 그래서 2만 원이 오면은 그때 다시 한번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자세하게 봐드릴게요. 그래서 지금은 2만 원까지는 우선은 죽었다 깨나도 홀딩을 하셔라. 그리고 그 다음 다시 한번 대응해보자. 이렇게 제가 정리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자, 우선은 그래도 2만 원까지는 홀딩 전략 짚어주셨으니까 참고하시고 대응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우리 김선윤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이 방송 시간 1시간 너무 짧게 느껴진다 하시는 분들 다음 주 수요일 굉장히 특별한 시간이 마련이 되어 있죠. 다음 주 수요일 오후 6시 서울경제TV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우리 김선윤 전문가님께서 온라인 강연에 지금 준비 중에 계십니다. 강연은 굉장히 재밌을 예정이고요. 유익한 정보도 정말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강연을 시청하시면서 하반기 시장 전략들을 좀 탄탄하게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어서는요.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저희가 또 정리해 봤으니까요. 화면 통해서 내용도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의 핵심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리 인하기에는 주식 투자를 해야 될 때다라고 시장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JLK는 더 큰 수익을 줄 수 있는 종목이니 보유 전략 짚어주셨습니다. 삼성 SDS는 17만 원까지는 반등 여력이 있다라고 하니까요. 그때까지 잘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이고요. 오늘도 저희 방송 알차게 채워주신 우리 김선윤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참고로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했던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 보장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늘어나고 있으니까요. 이 점도 각별히 유의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이고요. 오늘도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